우리 주말에 뭐 할까? 주말에 쉬면서 못 봤던 드라마 정주행 어때? 오. 이 집애들 또 시작이네. 주말엔 더 심할 텐데. 진짜 맨날 해도 너무하네. 스트레스 받아. 왜 내가 맨날 내 집에서 편히 쉬질 못하냐고. 여보, 우리 이번 주에 캠핑 가자. 집에 있지 말고 우리가 그냥 나가자, 응? 윗집 때문에 나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맨날 이러고 살아. 나도 괴롭긴 하지. 윗집 애들 신경 쓰지 말고 TV나 볼까? 그래, 가자. 윗집 애들 잠들었나 보다, 그치? 그러게. 이제 좀 괜찮네. 이젠 청소기를 돌리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니, 집안일을 왜 오밤중에 하는 건데? 며칠 전에는 자정 다 돼서야 세탁기 돌리더라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올라가서 얘기하고 올게. 지금? 이 밤에 어딜 가? 너무 늦었어. 올라가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곧 그만하겠지.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이러고 살아. 당장 올라가서 얘기하고 올게. 당신 지금 많이 화난 상태니까 감정적으로 이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내일 관리사무실 가서 얘기해볼게. 관리사무소랑 경비실 통해서 몇 번이나 항의했잖아. 그런데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이제 직접 올라가서 얘기해야 되는 수밖에 남은 거 없지 않아? 여보, 그럼 우리 층간소음 조정 신청해볼까? 층간소음 조정?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사실 윗집에서 시끄러울 때마다 내가 참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도 좀 지치기도 하고 당신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하는 모습 보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층간소음 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가가 와서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대. 그래, 지금 올라가면 싸움만 날 수도 있겠다. 층간소음 조정? 응.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러면은 오늘은 쉬고 내일 같이 신청하러 가자. 그래.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희 층간소음 조정 신청하러 왔는데요. 아, 예. 일단 저거부터 좀 작성해 주시겠어요? 네. 여보, 신청서 여기 있다. 내가 쓸게. 밤마다 청소기 돌리는 것도 좋지. 그치. 예, 빠짐없이 잘 쓰셨네요. 네, 저희가 이런 조정 신청은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 접수 신청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제가 윗집분들을 만나러 갈 거고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조정에 협조해 달라고 할 겁니다. 조정일과 장소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조정은 어떤 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네, 조정 전문가와 주민 조정가들이 함께 할 건데요.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된 주민 조정가들이 있어요. 저희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었거든요. 저도 주민 조정가의 한 사람으로서 조정장에 참여할 겁니다. 원만한 좋은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웃 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때로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층간소음. 해마다 층간소음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아래층에서 호소하는 경우가 82.1%에 달하며 위층 또는 옆집의 피해 사례도 15.4%에 이릅니다.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은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를 비롯해 망치질과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 등 다양한데요. 다만 욕실이나 다용도실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는 층간소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이웃과 갈등이 생길 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관리 주체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엔 관리사무소에서 갈등 해결에 나섭니다. 하지만 갈등이 지속될 때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진행합니다. 관리사무소와 같은 관리 주체가 없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엔 층간소음 피해 당사자가 직접 관계기관에 방문 상담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조정 신청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와 지자체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소장입니다. 네. 네, 저 층간소음 조정 신청이 들어와서요.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아니 또 뭐가 그렇게 시끄럽대요? 엄마, 누구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일단 들어오세요. 아니 뭐 그나저나 뭐 아랫집에서 뭐 했다고요? 네, 806호에서 네. 층간소음 조정 신청서를 내셨어요. 저녁부터 야간까지 아이들 뛰는 소리와 청소기, 세탁기 소리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네요. 애들이 좀 시끄럽다고 뭐 고발한 거에 뭐 고소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신고도 고발도 아닙니다. 아랫집 분들께서는 말 그대로 해결 방법을 찾고 싶어서 조정 신청을 한 거예요. 저는 중재자의 입장으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아니 애들 좀 뛰고 청소기 돌린 거. 네, 그거 잠깐 그런 거예요. 아니 저희도 더 아랫집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지금.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아니 경비실 통해서 수시로 항의하더니 애들이 조금만 뛰어도 바로 인터폰 와요. 아랫집 시끄럽다고 연락 왔으니까 주의해달라고. 아니 애를 못 뛰게 묶어놓을 수도 없는 일 아닌가요? 아니 아파트 살면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지. 그럴 거면 단독주택 살아야지, 안 그래요? 예, 꼼짝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거실에 매트도 깔아 놓으셨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매트 위에서만 노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참. 아니, 그러면 푹신한 슬리퍼를 신겨보는 건 어떨까요? 층간소음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매트도 이렇게 깔아놨는데 뭐 슬리퍼까지 신으라고요? 아니 저도 신경 쓴다고 쓰는데 아랫집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아 그리고 뭐 그 조정 신청인가 그거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요? 네,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죠. 아랫집 분들과 만나서 조정해보는 건 어떠세요? 만나서요? 아 나 시간 내기도 힘든데.
앞으로도 이웃으로 지내셔야 하는데 갈등을 푸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상황과 형편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감정 상한 부분도 많이 풀릴 거고요. 네, 그럴게요. 그럼 언제 만나면 되는데요? 조정 일정은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관리자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방문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입주자는 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리자는 층간소음 조정 당사자인 피신청인을 만날 때 조정 신청이 신고나 비난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을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다뤄야 합니다. 네, 이 조정은 가장 선진적인 문제 해결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그 조정 자리에 동의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와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요청으로 오늘 조정장을 맡은 주건일입니다. 지난해 좋은 아파트 주민자율조정과 교육을 통해서 주민 조정인으로 훈련받은 분들인데요. 좋은 아파트 주민자율조정가이신 전 조정님과 그리고 나조정 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층간소음 발등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께서는 806호에 사시는 이준호 선생님이시고요. 네, 피신청인께서는 906호에 사시는 김수민 선생님이십니다. 예, 오늘 조정 과정은요, 두 분이 동의해 주신 대로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인 만큼 좀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를 해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조정에 앞서서 몇 가지 규칙을 알려드리고 여러분께 동의를 받는 시간인데요. 5가지 규칙을 제가 먼저 낭독을 해드리고 여러분께 규칙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비방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실을 이야기하고 혹시 검증되지 않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은 검토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시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데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걸 가라앉히고 이 조정 중간에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두 분 이 조정 규칙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공평하게 발언 기회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두 분이 이 소통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신청인께서 조정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입장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녁마다 윗집 아이들 쿵쾅거리면서 뛰는 소리랑요, 밤마다 청소기, 세탁기, 의자 질질 끄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까지 온갖 소음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제대로 쉬질 못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경비실을 통해서 항의를 했고, 그 항의를 해도 바뀌는 게 없어서 그래서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피신청인께서도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어떤 연유가 있으신지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에 7살 아들이 있습니다. 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도 잘 안 듣습니다. 아이가 뛴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거실에 매트도 깔고 저도 노력했습니다. 매트요? 매트를 깔았는데 그렇게 시끄럽다니 참 놀랍네요. 정말 매트를 까신 게 맞아요? 내가 지금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네, 두 분 다 진정하시고요. 관리소장님 혹시 피신청인 댁에 다녀오셨죠? 네, 매트는 깔아두셨더라고요. 매트를 깔았다고 해도 집 앞 전체에 깐 건 아니잖아요. 네, 거실에만 있었습니다. 봐요. 아이는 거실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 곳곳에 뛰어다닙니다. 아이들이 뛰기 시작하면 천장이 울리고 제 머리도 같이 울린다고요. 그것 때문에 두통약을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가 그렇게 뛰면 일찍이 사셨어야지.
네, 마음 같아선 저도 1층에 살고 싶네요. 그럼 이사를 가세요. 가시면 되시겠네. 아, 이사가 그렇게 쉽나요? 저희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806호가 이사 가세요. 자, 두 분 이런 대화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피신청인께서 아이들이 뛰는 건 인정을 하셨는데요. 근데 밤에 청소기나 세탁기랑 그리고 의자 끄는 소리랑 문 여닫는 소리가 난다고 신청인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어떤 연유인가요? 네, 뭐 맞아요. 제가 아이 돌보고 일도 해야 하는 워킹맘이라 집안일 할 시간이 없어요. 밤에 잠깐 짬을 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아랫집까지 소리가 들릴 줄 몰랐어요.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청소를 밤 11시, 12시 넘어서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 어떨 때는 새벽 1시, 2시에도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랑 의자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그거는 저기 밤늦게 아이 방 정리 좀 하느라. 근데 뭐 그런 소리까지 들리나요? 네, 들려요. 아주 잘 들립니다. 아저씨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고요? 아니요. 제 아내도 그런데요. 자다가 깨서 잠을 뒤척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예민한가 보네. 뭐요? 다 들려요. 네, 두 분 모두 진정하시고요. 앞서 동의하신 그 조정의 규칙을 좀 생각하시면서 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여기 싸우려고 나오신 거 아니시니까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잘 모르셨나 본데 맞나요? 네,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거라고는 추워도 생각 못했고 아마 알았다면 진작에 조심했겠죠. 저 그렇게 경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참고로 진공청소기 소음은요, 그 57에서 70dB 수준입니다. 그래서 교통 소음 수준이고요. 특히 밤 늦은 시간에 공동주택에서는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에 소음이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겠네요. 그 정도일지는 몰랐어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모르셨다고 하니 저도 이해할게요. 그러면 이제 밤에는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래야죠. 근데 저녁에는 좀 괜찮겠죠? 네, 그럼요. 뭐 시간을 딱딱 정해서 빡빡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밤 10시면 야간으로 쉬잖아요. 그러니까 밤 10시 이후에만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럼 야간에 집안일 소음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갈등도 좀 잘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이가 뛰면서 나는 소음이 좀 숙제입니다. 지금 매트는 이미 깔아 두셨다고 하셨죠? 네, 거실에 깔았어요. 아무래도 매트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에서만 뛰는 게 아니니까 문제죠. 그리고 제가 진짜 참다 한 번씩 경비실을 통해서 항의를 해도 뭐 바뀌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뭐 더 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더 열받을 때가 많습니다. 참다 한 번씩이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경비실 통해서 항의하셨잖아요. 제가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라고요. 노이로제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이가 쉴 새 없이 뛰는 동안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가 봐요, 집에서.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아이한테 뛰지 말라고 말을 해도 5분만 지나면 또 뛰어요. 아니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애를 뭐 묶어 놓을까요? 아니면 뛸 때마다 뭐 내쫓을까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극단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저도 아이 얘기라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뭐 아이 탓하고 문제 삼기 싫어서 그냥 제가 참을 수 있으면 참겠어요. 하지만 제가 못 참겠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유치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저녁을 먹으면 8시고요. 9시 조금 넘으면 잠을 자요. 고작 한두 시간 그거 노는데 그게 그렇게 시끄럽나요? 말이 한두 시간이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여섯 시간만큼 길다고요. 아주 괴로워요. 그래. 평일은 그렇다 치고 주말은요? 주말에 온종일 뛰는 건 한두 시간 참는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정말 답답하네. 저 역시도 정말 답답하네요. 이래서 이웃을 잘 만나야 하는 건데. 뭐요? 이거 누가 할 소리? 네, 두 분 모두 감정이 좀 너무 격해지신 것 같아서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조정을 하다 보면 원래 감정이 격해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감정을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 실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잘해 주셨고요.
잠시 한숨 돌리면서 이성적으로 서로 좀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서 해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조정인들도 문제 해결 해법을 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조정 시 조정자는 중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비공개 조정의 3가지 원칙을 지키며 조정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조정자의 중립성은 조정 성립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조정자가 중립적이지 않다면 당사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율성은 갈등 해결의 주체는 갈등 당사자이며 결정권도 당사자에게 있음을 뜻합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의지와 결정으로 합의했을 때 실행력도 강해지기 때문에 자율성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묵은 오해나 감정은 물론 자신의 이익에 대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층간소음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네, 층간소음 조정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휴식기 동안에는요, 저희 조정인들이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따로 뵙고 또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들을 같이 모색했던 한 시간들을 가졌고요. 앞서 조정에서는 야간에 일어나는 소음에 대해서는 서로 좀 상황을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피신청인께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소음이 예방될 수 있도록 조심하겠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이들이 뛰는 소음, 층간소음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피신청인께서는 혹시 휴식하시는 동안에 해결 방안을 좀 어떤 게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솔직히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아요. 저도 정말 뛰지 말라고 제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날이 많거든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막 가까운 놀이터 가서 애가 짐 빠질 때까지 놀아줘요. 그래도 애가 체력이 남아 돌아서 집에 오면 또 뛰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1층으로 이사 가고 싶죠. 그래서 아이한테 그만 뛰라고 잔소리도 좀 그만하고 싶고, 근데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이사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 힘드신 상황인 건 충분히 알겠는데 저도 정말 힘들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편히 쉬질 못한다고. 물론 뭐 집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말엔 또 어떻고요. 아이들이 뛰기 시작하면 저희는 일부러 나가서 외출하다 놀다 들어와요. 그래도 뭐 한나절 놀고 들어와도 심한 날에는 그 소리를 또 들어야 돼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고요. 저도 이해하고 싶은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저도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되게 불편하네요. 네, 두 분 그 입장과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의 대화만으로는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내가 기울이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실에 매트를 좀 더 넓게 깔고 아이방도 더 깔게요. 그리고 층간소음 줄이는 슬리퍼 그거 있다던데 제가 한번 신겨볼게요. 네, 좋습니다. 피신청인께서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약속하셨으니까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예, 신청인분 혹시 또 다른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우선은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네요. 집에서 아이들이 그냥 뛰도록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화가 더 많이 나셨겠네요. 이처럼 이웃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이를 조심시키고 훈육하는 걸 알았더라면 한 번 더 참아보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신는 슬리퍼는 제가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아랫집 아저씨가 선물해주면서 조금만 덜 뛰어달라고 하면 아이도 한번 들어주지 않을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엄마가 매일 하는 말은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아랫집 아저씨가 하는 말은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번 기회에 아이한테도 인사시키면 좋겠네요. 여러모로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조정에 동의해 주시고 또 나와 주시고 서로의 생각과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조정 시 조정자는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충분히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의 주도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층간소음 갈등 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웃 간 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를 잊지 말고 배상보다는 화해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 모두 수긍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어야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조정. 원만한 합의는 다툼의 끝이자 행복한 일상의 시작입니다.